혹시 자녀의 전화가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진 마지막이 언제였나요? 해야 할 말을 마친 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끊어지는 통화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져 아쉬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던 그런 통화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무소식에 서운함을 느끼고 조바심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그 조바심을 내려놓고 고요한 기다림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부모가 먼저 시작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자녀의 전화가 뜸해질 때 우리는 쉽게 서운함에 빠집니다. 나를 잊었나? 내가 키워봤자 다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린 시절을 든든히 지켜봐 주었듯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믿고 지지해 줄 때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시간은 원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고요한 신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의 통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건네는 말 속에 관계를 해치는 세 가지 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서운함이라는 독입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라는 말 한마디에는 너는 나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 는 비난이 담겨 있어 자녀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둘째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겠니? 와 같은 말들은 자녀를 여전히 미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려 있어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마지막은 비교라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이 말은 자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사랑이 올바른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자녀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그들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삶은 자녀의 인생을 위한 대기실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내는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셨으니 이제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펼쳐보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작은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나만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부모님의 하루가 즐거움과 활기로 채워질 때 자녀의 연락에 대한 조바심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오히려 가끔 걸려오는 자녀의 전화는 내 삶의 즐거운 이벤트가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와 통화할 때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앓는 소리, 서운한 소리가 아닌 나의 즐거운 일상을 나눌 때 자녀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의 안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만의 삶의 경계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아도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조르는 것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나는 아직 너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찾아가고 싶을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여 자녀의 의사를 묻고 그들의 집에 머물 때는 손님처럼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존중이 쌓일 때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삶의
기꺼이 초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존중은 거리감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예의입니다. 황혼 육아는 큰 기쁨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 일이니까 하는 마음에 헌신적으로 손주를 돌보지만 이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은 손주 육아의 주인이 아니라 귀한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일주일에 며칠, 하루 몇 시간 돌봐줄 것인지 명확한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외의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손주와 자녀에게 더욱 귀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가진 부모님은 자녀의 길이 위태로워 보일 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먼저 구하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비판이나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심어놓은 가치관과 사랑이 그들 안에 뿌리내려 결국에는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지혜를 나눠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가 떠난 집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 부르며 슬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에게 그 공간은 오히려 자유의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결혼해서 나가는 딸에게 부모님이 내가 나가니 너무 좋다고 해서 딸이 서운한 마음에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만큼 변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부부 두 사람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거나 혹은 나만의 쇼타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는 건강한 롤 모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너무 무거워지면 나 자신을 짓누르고 자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 전화를 거는 대신 다른 활동으로 그 마음을 환기시켜 보세요.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자녀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주체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락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에게 충분한 거리를 둔 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충돌하여 부서지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의 삶이라는 궤도를 존중하며 멀리서 따뜻한 빛을 보내주는 관계, 그것이 성인 자녀와 부모가 맺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궤도를 존중하며 언제나 이 자리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고요한 믿음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부모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자신만의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따뜻한 별은 바로 부모님, 당신일 것입니다.